대한민국 연예계가 그야말로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스타들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에 대중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와 피로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고 법적인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재 연예계 이슈의 태풍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박나래 씨의 끝이 보이지 않는 논란과 이에 더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전현무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뉴스 그 이상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들은 명쾌한 해명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방송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현무 씨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현무 씨는 과거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던 차량 내 링거 투혼 장면이 뒤늦게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에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하는 성실한 연예인의 모습으로 포장되었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와 의료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료행위의 장소에 있습니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속사 측은 의료진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설령 의사가 처방을 내렸다 하더라도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개인 차량이나 방송 대기실에서 주사를 맞거나 비의료인이 주사바늘을 제거하는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해당 영상은 2016년 자료이므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중이 문제 삼는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입니다.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대기하며 주사를 맞는 것이 상식이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이용하여 차량에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점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현무 씨는 다가오는 지상파 연예대상의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의료계가 위법이라고 규정한 행위를 한 인물에게 방송사가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여한다면 이는 곧 성공한 연예인은 법을 어겨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는 꼴이 됩니다. 방송사의 공정성과 윤리의식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박나래 씨의 사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소속사 가족 전 연인,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까지 얽히고 설킨 거대한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부분은 박나래 씨 소속사의 기이한 대응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면 소속 아티스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즉각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초반에 짧고 형식적인 해명 이후 그 어떤 추가적인 설명도 없이 철저한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 모드가 길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소속사가 사실상 박나래 씨의 1인 가족 기획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소속사의 대표자는 박나래 씨의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과 의사결정권은 박나래 씨 본인이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조언해줄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이며 본인의 판단이 곧 회사의 입장이 되는 위험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가족 전체를 법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나래 씨의 어머니 또한 강도 높은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박나래 씨가 이태원에 55억 원 상당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흐름과 근저당 설정입니다. 박나래 씨는 어머니 명의의 소속사 법인에 무려 49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시점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전 연인의 폭로 기사가 나오기 불과 하루 전에 이러한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부르는데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지점에서 박나래 씨의 어머니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나는 딸이 시키는 대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곧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및 명의신탁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경영상 판단으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주장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의 가족에게 사적인 용도주택 매입로 거액을 대여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머니는 무능함을 인정하면 명의 대여로 처벌받고 유능함을 주장하면 횡령으로 처벌받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경찰 수사 또한 속도를 내며 박나래 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공개로 출석하여 무려 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혐의 고소인 조사였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기점으로 불법 의료시술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까지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는 박나래 씨 자택절도 사건 당시 전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와 급여 처리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서를 드나드는 이 상황은 박나래 씨 본인의 관리 소홀과 도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법적인 리스크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대중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인성 논란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일명 장도연 홀대 사건입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나래식에서 평소 다른 유명 게스트들에게는 최고급 한우 랍스터 캐비어 등 초호화 식재료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대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예계 최고의 절친이라 불리는 장도연 씨가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요리는커녕 편의점에서 파는 새우깡과 김, 그리고 캔맥주 몇 개를 내놓는데 그친 것입니다. 장도연 씨가 나만 재수 없게 예산 없을 때 걸린 거냐며 서운함을 토로하자 박나래 씨는 이게 우리의 콘셉트다. 너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농담으로 받아넘겼습니다. 물론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방송적 연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 관계가 아니냐, 진짜 친구라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호의는 그동안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의리녀, 큰손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대중들은 그녀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박나래 씨가 출연 중인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대한 하차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제작진과 출연진은 박나래 없이도 스튜디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라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창은 프로그램 폐지까지 거론할 정도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범죄 의혹에 연루되고 도덕성에 흠집이 난 출연자를 안고 가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도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지는 모습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꼼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뿐입니다. 이미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응당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진흙탕 싸움의 끝에서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유야무야 덮이고 말 것인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